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참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광주 서구갑에 출마해서 미통당 후보로 출마해서 무려 4.2%나 득표를 하신 분입니다. 득표도 무섭지만 실제로 그때 막말 프레이밍을 당하셔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음에도 꿋꿋하게 소신을 굽히지 않으신 분입니다. 주동식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인연이 깊죠. 그럼요. 10대 중반부터 알던 사이 아닌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한 25년 되는 인연이에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많이 늙었네. 그러네. 서로. 그 얘기 해도 돼요? 우리 유세 차량 얘기부터? 예, 유세 차량 저는 이제 원래 선거할 때 그 비용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세 차량이더라고요. 1,500 들 걸? 뭐 1,500 이상 든다는 분도 있었고 한 대 해도 저기 LED인가 그 동영상 나오는 그거 하면은 뭐 그 이상 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포기하고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그 뭐라 그럴까 이 세뇌 탈출 이 세뇌 강화 이 팀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굉장히 빵빵한 그걸 보고 저희 쪽에서는 핑토마라고 불렀어요. 핑토마 왜? 핑크 적토마. 핑크 적토마. 맞아, 핑크색 했지. 예, 핑크색 이제 우리 그 미래통합당 뭐 색깔이 핑크색이니까 그래서 핑크 적토마, 핑토마 그렇게 부르고 핑토마. 그 이제 모양은 약간 좀 그 버질버질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그런데 아시지 뭐. 예, 근데 그 이 그 앰프 용량이 너무 빵빵해가지고. 딱 그 길거리에서 다른 당 제압을 해버리죠. 네, 완전히 제압을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토마의 위력을 보여주는 핑크토마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케이스냐면 저희 이제 그 단체에 그 1톤 트럭이 있는데 저기 주동식 선수가 저기 광주를 나간다. 분명히 돈은 저기도 넣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동주 중에 이제 이렇게 물건 잘 만들고 뭐 인테리어 잘하는 또 우리 곽 사장이 있잖아. 예. 곽 사장이 또 우리 주동식 그 선생의 아주 그 아삼육 동지 아니에요. 예. 나랑은 형제 같은 사이고 내 동생 같은 친구고. 그래서 곽 사장이 저거 돈 많이 들 텐데 저기 그거라도 좀 만들어 줘야겠다. 제약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우리 그 저기 1톤 트럭에다가 그 시위 차량인데 시위 차량에 마이크 잡는 다이 파이프로 짜놓은 거인데 거기에다가 그 또 하나 파이프 한 20만 원 주고 더 짜서 연장시킨 다음에 거기다 만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머리가 돌아가지. 야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쓰는 그 발전기 채워. 혼다 발전기 그게 6kW짜리예요. 굉장히 저소음으로. 그리고 그거 하실 때 그 가스 냄새 안 났죠? 그런 거 못 느꼈습니다. 거기 뒤에다가 제가 그 하루 종일 걸렸어. 발전기 뒤에 그 마후라를 제가 연장시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쭈그렁관을 달았잖아. 그게 표준 부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마후라 어떻게 연장시켰냐면 그 저기 어디야 그 양은 가게 그릇 가게 가서 거기랑 대충 맞는 싸구려 스텐 그 수저통을 사서 그걸 뒤로 잘라가지고 파이프를 만든 다음에 짭동하게 나와 있는 그 입구에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메꿔 넣어서 딱 끼운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이 뭔가 정성과 이 뭐가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나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감격해하지 마시고 그거는 원래 우리 주 선수랑 상관없이 우리가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시위 차량이니까 그래서 6kg짜리 딱 혼다 발전기 채우고 2kW짜리 앰프 채우고 이만한 스피커 채우고 그러니까 압도해 버리지. 그게 태극기 집회에 쓰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 광화문을 휘젓던 휘젓다기보다 그게 이제 태극기 부대 이 어떤 명마가 에마지. 여기 좀 태극기 부대를 찾아보기 힘든 광주를 좀 눌렀습니다. 선거감이지만. 근데 참 억울한 일이 좀 있죠. 그때 이제 발언이 뭐였더라? 왜 과거에 묶여 있냐? 제사의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제사만 지내는 과거에 묶여 있냐? 그래가지고 호남의 발전이 있겠냐? 이 발언을 이제 5.18의 정확한 혹은 부정확한 혹은 조작된 혹은 진실된 그런 종류의 집단 기억 속에 매몰돼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신 거 아니야? 예, 이제 그런 이야기였고 이제 사실은 5.18의 어떤 이제 그 지지성 여부
그런 것보다는 그건 이제 제 영역이라기보다는 예. 다 어떻게 저는 제 입장은 최근에도 이제 제가 글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공론의 장애 그러니까 이렇게 열린 그 토론의 장에 맡겨야지 그걸 뭐 입을 틀어막고 못하게 한다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는 본인 입장이고 저는 그 대목에서 5.18의 진실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결론을 저는 내리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5.18의 그 5.18을 명목으로 내건 온갖 시설, 단체, 그다음에 행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5.18이라는 게 중요한 광주에서 사건이고 또 분명히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화에 있어서 일정한 그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좀 심하게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러니까 점점 그 5.18을 내세운 온갖 시설 뭐 이런 게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완전히 발목이 잡혀 과거에 매몰돼 버린.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그 5.18을 내세운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그 5.18을 빌미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무의도식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목표가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5.18이 이것을 하게 되니까 세월호 이번이 하는 것도 소위 말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은 전부 광주에 몰려들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좀 했던 게 광주는 무슨 뭐 제사를 위한 도시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메이저 언론까지 나서서 막말 이제 이렇게 프레이밍을 해버렸잖아 그때. 나는 이제 이게 거의 당에서도 이제 후보 자격될까 말까 했었어요. 뭐 당에서도 이제 그 제가 공식적으로는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 막말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하는 기사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막말이라고 그러지 왜 내 발언이 틀렸는가를 지적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말이래. 그냥 막말이야. 그냥 막말이야. 지들한테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면 막말이야. 그러니까 왜 틀렸고 내 말이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하면 나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시지가 나오면은 저는 정치인이 어떤 메시지를 말하면 있잖아요. 앞으로는 무조건 다 막말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돼요. 뭔 말이냐면 좀 입바른 소리 하면 다 막말이야. 그리고 기존에 PC 코드를 깬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이나 이런 소위 말해서 이 그쪽에서 조성하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애초에 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메시지 말고는 전부 막말로 몰아가 볼 수가 있는 나는 그런 게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조중동까지 나서서 그렇게 가고 있어. 제가 말이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 아니 메시지 자체를 가지고 옳고 그리고 토론이 이루어져야지 토론이 아니라 덮어 씌우기를 해버리는 낙인을 찍어버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게 얼마나 그랬냐면 이게 그 미통당 그 후보들이 전부 사전 투표의 그 득표율보다 본투표 득표율이 낮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높거든요. 본투표가 높아요. 미통당 쪽이. 그렇죠. 득표율이. 근데 우리 저 주동식 동지는 사전 투표가 무려 7%고 본투표는 2%대야. 7%, 8%, 2%대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합계가 4.2%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사전 투표와 본투표 사이 그 5일 동안 막말 프레임 씌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조중동이 나서서 야 드디어 호남에서 인물 나왔다. 이빠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오히려 거꾸로 이걸 제대로 조명을 해줬으면 제가 보기엔 7% 득표율 나왔어 최소. 그것도 있고 제가 좀 놀란 게 이제 저도 이제 아무래도 그 밤새 이렇게 개표를 좀 봤는데 뭐 계속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계속 봤는데 그 사실은 밤새 2%대였어요. 제가 득표율. 근데 새벽에 이제 그래도 4.2%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마지막에 사전 투표를 개표를 했잖아요. 그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래가지고 한번 다시 그 사전 투표 자체를 있잖아요.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사전 투표가 관내 투표가 있고 관외 투표가 있잖아요. 관외 투표가 50% 이상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외에서는 한 10% 나온 거예요? 내가 프로테이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호남을 떠나서 살고 있는 호남인들. 그러니까 호남 출신인데 호남 밖에서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서는 이제 야, 그 7시 설라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나보고서 설라디 아니야. 나는 저는 한국인이 아니거든. 어차피 인류가 아닌지도 몰라. 외계 생명체인지도 몰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그 지역구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유심히 들을 기회도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공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제가 이제 기껏 4.2% 받은 주제에 이런 말을 아니야 중요한 얘기요. 기껏이 아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뭐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호남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도 호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동기화 현상, 시크로나이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에 현지 계시는 분들하고 출향민들하고 있잖아요. 네. 어느 한쪽이 변화가 생기면 나머지도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저를 이번에 더 많이 지지해 주셨던 그러니까 호남에서 출향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출향까지도 안 가고 그러니까 장기 출장 나가 있는 그렇죠. 분들. 그런 분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외지로. 예, 주소지는 호남인데 이분들의 생각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호남 전체에 그건 제가 좀 관심사고 제가 좀 주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뭐 이 얘기부터 하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호남이 아닌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에서 저를 개인적으로 음해를 할 때 제가 이제 집안 배경이 아버님은 전남 고흥이시고 어머님은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평양이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낳기를 서울서 나서 서울서 자랐어. 그러니까 그리고 기질로 보면 한국인적이질 않고 저는 뉴욕 가면은 한국 사람처럼 느끼고 한국에 있으면 뉴요커 같이 느끼는 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지. 기질이 이게 그래서 제가 기질이 한국 사람 같았으면 저 뭐 정치하겠다고도 왔다 갔다 하고 제도권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 근데 제가 유일한 장점은 제 생겨먹은 걸 좀 알아, 주제를. 그러니까 어차피 안 맞아. 나는 세상과 안 맞는 사람이고 시대랑도 안 맞아. 유배 온 사람이고. exiled from this world, exiled from this age. 아이씨, 멋있네. 그렇지. 시대와 장소로부터 유배당한 자. 저기 이제 그 크리스찬들의 핵심 컨셉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 엉뚱한 대로 번지는 거. 여기 참 독실한 프로테스탄트지. 예. 크리스찬이고 근데 크리스찬들의 핵심 모두가 그 컨셉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잖아요. 유배원자라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 고향이 아니다. 언젠가 떠나갈 되고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 나는 이제 그걸 뒤집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유배 당한 자. 비슷하게 되는 거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성질이 괴팍하고 못돼 먹었어도 그것 때문에 용서를 많이 해주셔. 그래도 저놈이 직골하지 않다. 보통 그래.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저를 음해할 때도 저거 반은 전라도야 뭐 이런 식의 음해를 하고 난 정말 속으로 우습지도 않죠. 우습지. 야다가 나는 한국인인지도 잘 모를 사람인데 기질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바깥에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의 눈에 비친 호남인의 모습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피해자로서의 의식을 똘똘 뭉쳐가지고 중무장을 해서 집단적 90% 이상의 그 표 집중 현상을 보이는 저건 거의 투표 뭐라 그럴까 좀 황당할 정도의 응집력이 강한 이상한 투표 행태를 보이는 굉장히 집단. 정치적으로 훈련된 분들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정치로 훈련돼 있어서 누굴 만났을 때 계속 암시하고 계속 더듬고 나는 이제 입장이 같은가 안 같은가 계속 이 촉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굉장히 심해요. 호남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훈련돼 있는 분들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 분들하고 있잖아요. 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있잖아요. 괴리가 굉장히 심한 거지 이제. 괴리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가령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하고도 내가 보기로는 그 상당히 괴리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 분들이 약간 이제 우리가 민주당 정권 만들었고 문재인 정권 만들었고 또 이번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으니까 예. 우리가 주류다.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느끼는 건 같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 해도 호남에서의 어떤 정치적 정서하고 다른 지역에서 정서는 좀 상당히 다른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훈련된 분들이다 하고 느낀 게 이번에 유세하면서도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이제 그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 이제 선거운동 도와주려고. 네네. 이 청년이 그 오세훈 후보, 네.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있잖아요. 그분들 길거리 유세하는 데를 가본 거야. 네. 갔더니 이제 그 명함을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 선거운동원들이나 또 오세훈 후보, 나경원 후보가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근데 이 청년이 보니까 받은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명함을 찢더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청년이 광주 내려오면서 굉장히 좀 겁을 먹고 왔어요. 좀 걱정을 하면서 왔어요. 광주는 얼마나 심할까. 근데 나랑 같이 이 청년이 명함 작업을 해서 다녀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좀 약간 놀랐어요. 이따 명함 드리지 않습니까? 99%는 명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받으시면서 이제 뒤에서는 뭐라 욕하는 분도 있는데 내가 나하고 마주 전면에서는 있잖아요. 아이고 고생하신다고 그러고 어려운 결단 하셨네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힘내시라는 분도 심지어는 있었고 그리고 정말 더 놀라운 거 명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있잖아요. 명함 받으시면 대부분이 읽어보세요. 앞뒷면을 전부. 그건 이제 아까 정치적 훈련하고 조금 다른데, 그건 정치적인 어떤 그러니까 성숙도예요. 그러니까 성숙도. 근데 그 말고 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훈련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근데 어쨌든 이건 내가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나 놀랐어요 나는. 그러니까 명함을 받아보시면 앞뒤면 다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버리는 분이 거의 없고 그것은 내가 그러니까 흔히 이제 외부에서 광주 시민들이 보고 이제 그 높게 평가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확실히 있다. 나는 그건 인정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확실히 인정을 했고 근데 이제 나중에 막말 프레임이 이제 터져 나오잖아요.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니까 이분들이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중동이나 이런 메이저 언론에서 이거 막말 아니다. 이거 입 바른 소리고 호남에서 인물 난 거다. 이렇게 해서 그걸 맞불을 질러줬어야 되는데 거기가 나서서 거기부터 막말로 조져버리니까 미통당부터. 예, 그러니까요. 거의 그런 지원이나 이해를 그냥 기대할 수 없고 그랬던 이제 환경에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랬었으면 10% 먹었어, 내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막말 프레임 터지니까 이분들이 제가 이제 그 핑크색 그 잠바를 입고 가면은 한 30m 전방에서부터 싹 피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잘 안 받고 받아도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고 그다음에 유세를 하니까 그 전에는 내가 유세를 하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청해서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공감하는 분들 박수 친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막말 프레임 터지고 똑같은 유세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죠. 호남이 제사의 도시입니까라고 얘기한 거를 문재인이 이제 문재인 얘기하고 요거하고 뭐 이제 비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대로 가면 호남이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하다. 언론이 나서서 이게 막말이다라고 낙인 찍기 전에는 경청을 하고 박수를 치시다가 일부 분들이지만은 박수 친 분도 있었고 그분들 자체 없어지는 거지. 나중에는 겨우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 호남이 저는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하고 같이 호남에 갈 수 있는 마지막 지금 문이 닫히고 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호남이 결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똑같은 이야기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길거리 유세에서. 그랬는데 처음에는 잘 듣고 뭐 심지어는 그 박수도 일부 쳤던 분들이 있었는데 막말 프레임 터지고 나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막 나서서 있잖아요. 사퇴 막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사퇴하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나도 이제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아니 민주당이 욕하고 민주당 듣기 소리 하면은 이게 내가 그 사퇴를 해야 되는 거냐. 광주가 그런 도시냐. 민주화의 성지고 민주주의 도시라는데 아니 민주주의 기본이 의견의 다양성이고 그런 걸 인정해야 되는 건데 아니 민주당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가 후보 사퇴해야 됩니까? 내가 자꾸 또 그런 이야기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에는 이제
좀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난타전이 벌어지네. 근데 그게 잘하신 거야. 어차피 4% 먹으나 10% 먹으나 안 돼. 그럴 때는 확실하게 자기 포지셔닝을 말뚝을 바꿔 나가야 돼요. 아니 나는 이번 어차피 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광주에 진짜 할 이야기가 있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내가 뭐 좀 반발이 있다고 해서 뭐 포기하거나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처음부터 출마도 안 했을 거고 네네.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았고 단지 이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느낀 건 이 와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면 상당히 됐어요. 찾아와서 그런 분도 있었고 놀라운 건 제가 유세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호남 전국구 됐다니까? 저 실제로 그런 말 했어요. 뭐냐면은 영합 나라들이면 저는 여기 안 살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서구가 아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 안 사는데요. 저는 거기서 괜찮습니다. 저는 호남 전체를 지역구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 이제 그래 생각했는데 제가 이게 선거운동하면서 느낀 건 이 유세 때 이번에 제일 선거운동에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대중이 모여 있는 장소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다 이제 안 모여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거 그래도 어떻게든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 유세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자리에 쫓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저기 어디야 시청자님께 제가 정보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랑 이제 우리 주동식 동지는 이제 그동안 쭉 교류가 있었는데 제가 무슨 운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같이 해본 적도 여러 번 있는데 그때마다 주동지는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냐면 지금 호남 큰일 났다 이거야. 호남 사람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정신적인 심리적인 정치 심리적인 변화가 있을 거냐. 항상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거기는 다른 데 다 바뀌고 나서야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먼저 바뀌어야 돼. 저는 항상 그런 식의 관점인데 이 주동식 그 동지는 지금 당장 호남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제가 주동지 없을 때 가끔 그런 얘기 주동지 얘기 나오면 그 친구는 호남 사랑 중독증이야. 아니 해도 않는 거에 그렇게 사랑 그래. 근데 저보고 호남 짝사랑 중독증. 심지어는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호남 원리주의자다. 호남 탈레반? 호남 원리주의자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분이 그런 많았어요. 제가 언제 요번 말고 옛날부터 내가 사실은 이번에는 마치 내가 광주를 비판하고 광주를 하는 것처럼 그게 돼 있는데 원래는 호남에 대한 혐오, 비난 이것에 내가 대항해서 하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원래 그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근데 제가 이번에는 가서 호남에 가서 어떻게 호남이 듣기 싫은 소리부터 하게 된 이유는 그냥 방금 말씀하신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있잖아요. 딱 단적으로 규정을 하면은 좌파와 호남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인데 호남의 상당분의 분들이 친중 친북 좌파 깃발로 똘똘 뭉치면 우리가 힘쓰기가 좋다를 알고 계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호남의 선택인데 상당 부분이 그래. 상당 부분 그러니까 알고서 뭉쳤어. 그러니까 호남과 좌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정권이 생각보다 강고해요 지금. 강고하죠. 강고해요. 그래서 나는 이 결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 그 현재 좌파 정권 있지 않습니까? 무너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봐요. 그건 저랑 좀 관점이 다른데 저는 관점이 달라요.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내부적 이유로 그 호남의 다수가 개심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저도 그건 알아요. 그리고 뭐 유의미한 내부 국내적인 우리가 그 영향이 못 미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외부의 결정적 계기가 왔을 때 호남뿐 아니라 한국인 전체가 극도로 기회주의적이고 영악합니다. 한국인이 원래 그래요. 극도로 원래 반도 기질이 그래요. 눈치가 빠르고 영악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반도가 원래 그런 그 대신에 발랄하고 그거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가봐도 그렇고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데 가서 사시는 분들은 여기 사람들 그 마음 씀씀이가
한국이라 한국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 예, 아니, 원래 그 반도인 기질이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끝까지 다 그러면 인정하고 땅으로 대륙으로 튈 수 있고 강에서 먹고 살 수도 있고 바다로도 튈 수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영악한 데가 있는데 북한 급변 사태, 북한 해방 같은 게 닥치면 대한민국 정치 지평이 확 우클릭으로 쫙 쏠려가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호남의 그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야 이러다가 우리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영산강 오리알이야. 그 호남의 공포가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갖고 같이 움직이니까 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그 생각의 어두운 이면은 뭐냐면 그 짓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과 달라져 버렸다라는. 그래서 예, 예. 이제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라는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호남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걸 고립에 대한 공포라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예. 그 호남 분들의 그 어떤 의식이나 행동 가장 근저에는 밑바닥에는 고립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극복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거의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아니야. 안 그래. 그건 거꾸로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울이야. 고립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 전체 대한민국과 같이 가려 그러는데 이게 그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립에 대한 공포가 1g이면 똘똘 뭉쳐가지고 파워를 형성해내고 파워를 장악하면서 오는 그 꿀 빠는 재미가 100g이야 지금은. 아니 그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잠깐만요. 네. 딱 그 정확히 표현할게요. 꿀 빠는 재미가 95.8g이고요. 고립에 대한 공포가 4.2g입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4.2%. 원래 출발은 있잖아요. 나는 이제 그것은 우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돌이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파들의 기본 전략이 있잖아요. 호남 고립화 전략이었던 거 사실이에요. 그럼 뭐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심해요. 지금도 저 같은 경우가 이 젊은 우파 진영에 있고 그리고 호남 출신한 거 아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제 앞에서 서슴없이 호남 혐오적 발언을 하거든요. 내가 고백을 할게요. 예. 나는 집안 뿌리가 절반이 저거잖아. 예. 저기 뭐하고 호남이잖아. 사실 나도 친척들도 잘 뭐 가깝질 않아요. 마누라 놔주거든. 근데 우리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내는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와서 집에 있으면은 요새 이제 직장 좀 덜 나가니까 이제 호남 액센을 써요. 그 많아지더라고. 호남 액센이 굉장히 심해져. 근데 아내 호남 액센이 우리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호남 분들의 그 정치적인 그 감도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공포가 있어. 그거 나도 그래. 아니 그건 근데 그러니까 아까 반호남 정서라는데 반호남 정서 1번지가 나요. 아니야 그거 아는데 지금 호남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지금은 이제 기득권화된 측면이 있어요. 예. 그게 더 강할지 몇 프로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예. 말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호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분들 호남 분들한테 행위를 다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라 예. 나는 그렇게 우파가 몰아간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이거요. 기본 뿌리는 뭐였냐면 그거 아세요? 일제 때 보통 학교 진학률이 영남과 호남이 다른 거 아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더 올라가 볼게요. 예. 그러니까 정착을 안 하고 유민으로 버들꼬리 짜서 팔고 남사당패 돌리고 돈 급해지면은 먹을 거 없으면은 저기 뭐야 매춘 나가고 이런 분들의 이렇게 생활을 한 집단이 조선 초기에 조선 건국때 전 인구의 20%였다고요. 이 사람들의 주요 근거지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뭐 호남이라는 얘기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데 추워. 네. 우리 어머니가 고흥에 처음에 이제 일제 때 잠시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함흥 영생여고 선생을 하셨는데 이화 여전을 나오셨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한 다음에 시집에 가 있었다고 잠시. 그때 이제 아버님은 광주에 동경에 계셨고 그때 가서 제일 놀란 게 뭐냐 두 가지를 놀란 거예요. 겨울이 오고 있는데 장작을 안 해놓더라는 거야. 이게 평양은
겨울이 오기 전에 집집마다 장작을 쫙 우물정자로 싸서 이 추녀 위까지 올라오게 그래서 그게 몇 개가 서 있냐가 그 집에 이제 그 가세를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두세 개는 쓴다 이거야. 여긴 장작을 안. 그래서 이 양반들 다 얼어 죽을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광에서 뭐 이렇게 마른 솔까지 떼다가 저 아가 저기 불 솔까지 떨어졌다 해. 그러니까 지게 지고서 놔두고서 뒷산에 가서 청솔까지 툭툭 청솔고 그 소나무 툭툭 쳐다가 다시 광에다 쏴두고 며칠 있다 떼버리더래. 두 번째 놀라신 거는 평안도에서는 술을 드신다 그럴 때 고기부터 찾아놓는데 여긴 그게 아니라 술을 드신다 그러면 술만 찾더래. 거기는 평안도는 고기 안주로 안 먹고 술을 먹으면 골로 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후 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게 뭐냐면 유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민이잖아요, 옛날 이게. 저는 그걸 꼭 저기 폄하하질 않아요. 여기서 유민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가 산, 들, 강, 뻘, 바다, 온화한 기후가 같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판소리가 박동진 그 명창 돌아가신 그 영남분인데 판소리는 호남말로 하잖아. 그 판소리가 호남차에서 나왔으니까. 글쎄. 아니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나 잘 이제 그날 이해가 잘 아니. 내가 맞아 좀 더 들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그러니까 자작농의 비중이 낮아요. 그렇죠. 호남이 대주주가 많으니까. 대주주가 많고 그리고 노비가 많아 인구 대비. 그 화려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결정적인 동학 때 유민이 20만 30만 발생하잖아. 그 호남에서 발생하거든. 그러면 호남 전체 우리 할아버님도 유민이니까 동학 때 그 고흥 책임자였다가 3년을 거지로 사셨어. 그때 떠돌이 행상이면 거지예요. 끝나고 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동학을 거치면서 지역이 박살이 나버렸다고요. 호남이. 그러니까 일제 때 보통학교 진학률이 영남과 결정적 차이를 가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엔 일제 때는 보통학교 지금 초등학교를 나오면 면석이란다 그러잖아. 그리고 6.25 때 한 번 더 벌어지고 그러니까 원래 전통사회 때의 그 계층구조가 좀 달랐고 그다음에 이게 동학 때 한 번 악화되고 그다음에 6.25 때 한 번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990년에 나 그때 소프트웨어 장사하러 다닌 거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때 만났잖아요. 야 그때 내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그거야. 내가 그때 인터넷에도 썼었어. 호남에 장차관이 없는 거 좋다 이거야. 어떻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호남 사람이 없냐. 그때만 1990년에 소프트웨어를 팔러 다녀보면요. 엔지니어는 다 영남이거나 타 지역이야. 의사도 그랬어. 그럼 호남은 뭐냐. 그 전문 지식층의 숫자가 작고 상당수가 전부 그냥 자영업이거나 그중에서 이제 아주 못 배우고 성질 좀 그런 애들은 이제 그 여관 같은 데서 일하는 친구들. 바로 요식업.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나는 그게 60, 70년대에 호남을 딱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소셜 스테이터스가 한때 달랐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여러 가지 나는 동의하는 부모도 있고 아니도 부모도 있거든요. 그러시겠지. 가령 이제 일제 시대 그러니까 나는 동학이 있잖아요. 그 동학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연장선이긴 한데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조선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이 충청도 이남에서부터 있잖아요. 휩쓸고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많은 몇만 명이 죽어요. 근데 동학 때? 예, 동학 끝나고 나서 그냥 그러니까 동학을 끝낸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내가 기억하기로 남선 대토벌 작전이라고 그러고 근데 요즘은 남한 그게 동학의 끝물이야. 그러니까 동학 후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동학이 거예요.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그 동학 마지막 전투가 장흥이에요. 그러니까 전남 장흥인데. 자꾸 말을 막지 마세요. 아니 알았어.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까지 했어. 아니 그러니까 동학을 마무리 작업 동학에다 네. 마무리 작업을 네. 하려고 그래서 그 몇만 명이 죽어요. 근데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마을에서 있잖아요. 뭐 좀 한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만 명이 죽는다고 지금. 그래갖고는 소위 말해서 그 호남에서 인제 있지 않습니까? 인제풀이 고갈되는 출발점이 됐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에 6.25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영남은 대한민국의 어떤 거 남아 있으면서
그 상호간에 학살이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호남에는 전남에 전국에서 이 상호간에 학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심했던 지역이라고. 근데 동시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혹시 그 조선족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말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억양에 있잖아요. 영남 억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일제 시대에는 있잖아요. 호남 분들이 뭐냐 그 경제적으로는 있잖아요. 일제 시대는 훨씬 나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성수나 그 이분들이 그 간척 작업도 하고 사업도 거기서 많이 해가지고 호남 분들은 많이 안 떠났더라고. 그래가지고 영남 분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어요. 그 만주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률적으로 호남의 문제 있잖아요. 그렇게 뿌리가 깊다고. 예, 뿌리가 깊은 건 확실해요. 네,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나도 아니 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를 그래가지고 호남이 그 다른 지역하고 상당히 그 의식의 괴리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무조건 호남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호남의 잘못으로 돌아가 버리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 어떤 식이 되냐면 있지 않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은 다시 우리 우파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 호남 고립하자, 고립시키자.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이야기가 다 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호남을 네. 고립시키자가 아니라 호남이 지금 권력의 핵심 코어 세력인데 네. 그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하니까 당연히 상대방을 낙인 찍고서 공격을 하게 되죠. 나는 그 싸우는 방식이 있잖아요. 호남 안에서 대립전선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우리 주동지가 하실 가시밭길이고. 저는 그거 할 거예요. 나는 바깥에서 그냥 호남 전체를 싸잡아서 공격해야지. 그것은 이제 그 박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거 길이고 그것은 나는 거기서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죠. 책임져라 이거지. 아니 찬성하지는 않지만 호남 내가 보면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알아? 내 조카 애들 중에 호남서 잘하는 애들 있잖아.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몇십 년 전이야. 사회가 걔 공부 1등 하는 애거든. 사회가 구조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 야 이게 너가 사회를 알면 그게 벌써 20년 전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게 네거티브 아이덴티티라 그러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요 정신병 소양이 있는 애들 있잖아. 나도 있어요. 나는 정신병 소양이 우울증과 조울증 소양이 있어. 그거는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은 네. 그 유전 소양이랑 맞물려 있어요. 나는 그런 게 너무 없어서 고민인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인간의 그 영혼이나 정신이 복잡한 거라서 그 약점들이 존재한다고. 그 약점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네거티브 아이덴티티 세상이 근본적으로 썩어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부패의 공범이다라는 관점을 갖게 되면 이게 돌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현상적인 지적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박 선생님은 밖에서 있잖아요. 호남을 공격하시는 일을 하실지 모르고 나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동의하지는 않는데 내가 할 일은 호남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셔야지. 안에서의 대립전선을 만드는 게 나는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 내가 그러냐 가끔 하는데 나는 아까 분명 말했지만 우파가 있잖아요. 나는 그 87년 체제 있잖아요. 87년 체제 이전에는 그 우파의 핵심이 이를테면은 여기 육사 출신 정치 군인들이었잖아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영남계. 그러니까 영남계. 그것도 영남계 정치 군인들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고 창출하고 유지하는 핵심이 뭐 이때면 이제 물리력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87 체제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그 물리력이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핵심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시대에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우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겨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권력을 유지하고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는 전략이 나왔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나는 그 가장 단적으로 표현되는 게 그 김영삼 대통령의 있잖아요. 합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보거든요. 뭐냐면은 호남 고립 전략이었던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김대중이 호남 고립을 자초로 해서 자기 저기 그 나와바리로 굳힌 거지. 네, 그런 측면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아니 그건 달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요 집에서 가구 깰 뻔한 게 딱 한 번 있었어. DJ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광주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5.18 질질 짜길래 잿더를 집어서 던져버렸다. 이 개땡땡 광주가 너를 위해서 나왔냐?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 어떻게 사람의 입을 달고 그런 소리라 집어 던져가지고 한 10cm 해서 사람이가 안 깨져갖고 내가 집에서 안 쫓겨났어. 아 광주에서 주고 나 솔직히 말하면 윤상원 선배 그 저기 사람들은 순빨갱이지. 나 저기 뭐야 족보가 난 나중에 보니까 운동권 족보가 같잖아. 또 나중에 보니까 윤상원 선배의 보디가드가 3명이야. 임머시기, 전머시기, 김머시기. 그 다 전남대 77학번 애들 아니야. 네, 들불야. 네, 나를 모르는 분들이. 예. 그 친구들이랑 나중에 다 보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이제 사회 이제 운동 다 끝나고 90년 이후에 그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했잖아. 뭐 광주에서 나 5.18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나 기본적으로 찬성을 못하는 게 전옥주 그렇게 백벤치 시켜놓고 무슨 5.18 장사를 해. 아니 그러니까 전옥주가 그 사람 아니야. 그 저기 광주 그 거기서 그 저기 무용강사 예. 마지막에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모여서 다 사수해 주세요라고 해서 간첩으로 찍혀갖고 고문 무지하게 당했는데 네. 그거 그거 수사하던 보안사 장교랑 결혼을 했잖아. 그 광주운동권에서 족보 없으니까 완전히 개취급당해서 밟혀버렸잖아. 그다음에 그 이름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 윤상원 다 띄우지. 띄워놓고서 윤상원이랑 같이 움직였던 듣불야학팀 중에 그 라인 해가지고 단 이만큼이라도 덕본 사람 있냐고 없어. 왜냐 PD 계열이니까 죽여버린 거야.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놈의 윤상원을 찾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찾고 나 참.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야기가 엉뚱하게 또 번졌는데 네.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게 나는 호남 고립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난 거꾸로 말할게. DJ가 아니, 자기 기반 굳히려고 호남 아니 고립을 그런 측면이 자초했어. 아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이야기 마저 좀 들어보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나는 우파가 어쨌든 간에 DJ가 어쨌든 했든 간에 우파가 그런 전략이 있잖아요. 네. 정권 선거 승리 정략으로 있잖아. 썼던 건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런 이야기 좀 하는데 호남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은 오랫동안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아까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처지였던 거 확실하잖아요. 호남 사람들이 호남 분들이 60년대 70년대 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열악했어. 난 그렇게 안 봐. 그게 참 작전. 야, 80년대까지면 뭐 오케이. 근데 이 저기 뭐냐 그 우파가 이게 호남을 고립시켜 가지고 백전백승했는데 나는 굉장히 필승 전략이었다고 봐요. 효과가 있었어. 근데 하나 특히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고립과 소외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사람들이고 한마디로 해서 농성전에 있잖아요.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호남이 고립과 아까 지금 이야기했지만 고립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크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렇게 계속 당하다 보니까 누구랑 손잡게 됐냐면 좌빨이라 있잖아요. 굉장히 강고한 전략적인 결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이걸 깨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다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이 절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원래부터 그런 지역일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것은 또 비과학적이라고 봐요. 선생님의 생각 같은 거. 왜냐?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나도 조건이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서 내가 호남에 가서 최소한 내 같은 놈이 나 같은 시도를 안 하는 거다고. 나 같은 놈이 가서 말이라도 해주는 거다고는 있잖아요. 나 호남에 있어서 다르죠. 다르다고 봐요. 나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내 얘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내발적 조건만으로서 바뀔 수 있다가 아니라 같은 걸 접근하더라도 지금 씨앗을 뿌려두면 일정한 조건이 왔을 때 이게 발화를 할 거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다른 접근이다 이거예요. 난 후자를 가셔야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호남이 생각보다 강고해. 강고해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강고해요. 예, 그 아까 우리 주동진은 이제 좀 호남적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지만 좀 더 냉정한 관점에서 보면 이미 DJ 그러니까 70년대 그러니까 DJ 그러니까 유신 때 이미 유신 때 DJ와 호남의 결합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거 엄청났죠. 그것부터. 유신 상황에서. 그럼요. 그건 확실하지. 예. DJ 근데 이미 그때 DJ는 한민통이랑 만나고 다닐 때야 바깥에서. 그 사실 아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칼라가 좀
좀 그런 그 결합이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게 아니요. 알아요. 그러니까 DJ가 호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게 작용하다는 물꼬를 튼 건 사실이에요. 나도 그렇게 뿐만 아니라 예. DJ가 NL을 픽업했지. 그렇지. 주사파를. 예. 그건 나도 알아요. 주사파를 대량으로 픽업해서 키웠지. 그러면서 호남 사람들 용어가 있잖아. 선상님이 빗주락을 들고 이놈 찍어라 하면 우리는 찍습니다. 이거 호남 사람한테 직접 들은 거 빗주락이라 그래. 빗자루를. 그러니까 NL 애들 들러놓고 얘 찍어줘서 국회의원 키워줘. 그럼 찍어서 키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바깥 DJ라는 그 참 뭐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 인물의 영향과 그 사람의 플레이를 사상시키고 나면 호남이 왜 저 지경까지 갔냐를 설명을 못해요. 아니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이제 그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에서 이제 페이스북 내가 패친들은 거의 다 우파들이니까 네. 내가 호남 출신인 것도 알고 또 우파 진영이라는 것도 알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그 포스팅이 많이 있잖아요. 호남에서 일어난 온갖 이제 그 강력 사건들 있잖아요. 쫙 나열해놓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중에는 호남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도 꽤 있더라고. 하여튼 나름대로 조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한반도 지도 있잖아요. 호남만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뚝 띄어가지고 북에다 붙여놓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라도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라도는 어쩔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일베를 보면서도 충격을 받았던 게 일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베는 루저들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일베는 많이 이제 루저들도 거기 섞여 있겠지만은 일베에서 진짜 어떤 여론을 주도해가고 했던 사람들은 내가 보기로는 굉장한 상당한 정도의 지적인 훈련을 쌓은 분들이 많아요. 일베에 원래 옛날에 글을 올렸던 분들이. 나 그래서 근데 놀란 건 이런 분들이 만드는 일이 만드는 그 자료라는 것이 호남을 혐오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자료들을 많이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이번에 페북에서 올라온 포스팅도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자료 만드시느라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러니까 권력을 뺏기는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왜냐? 내가 또 그런 이야기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페북이나 이런 데서 호남 혐오하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호남 혐오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 어젠다화 할 수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정당을 만든달지 또는 지금 정당에서 하나의 정책이랄지 공약이랄지 또는 하다못해 자기네들 당론 같은 걸로 내세울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공개적으로 물어봤어요. 단 한 사람도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 나는 뭐라고 보냐면은 이미 정치적인 자기네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 있잖아요. 정치적인 어젠다로 내세울 수도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패배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파가 호남을 혐오함으로써 얻은 결과는 있잖아요. 가장 치명적인 나는 다른 게 아니라 호남을 처음에는 타격을 줬지. 아니 근데 내가 잠깐 말할게. 네. 감정을 어떻게 속여? 아니 잠깐만 여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아까 말했잖아요. 90년만 해도 내 변천을 얘기해 줄게. 90년에 나 호남과 난 냉정한 놈 아니었던 면에서. 그렇죠. 90년에 소프트웨어를 팔러 갔는데 내가 그때 한탄을 하면서 내가 쓴 글도 있어. 아니 호남에서 장차관 안 나오는 건 오케이. 근데 의사, 엔지니어, 교수가 없냐. 내가 그래서 그때 그 문제를 파보니까 이게 이조 시대까지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전통사회. 그리고 그 동학까지 기어 올라, 6.25까지 기어 올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이 원래 낮았어. 그런데다가 6.25 학살, 서로 쌍방학살, 동학대 어쩌고 전통사회의 그런 게 다 겹쳐져 있는 문제더라고 이게.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아까 지금 하셨던 이야기고.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의 호남에 대한 그 비호남 사람들이 상당히 맹렬하게 호남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행태가 웃기잖아. 남들이 보면 이게 뭐 북한 투표도 아니고 90몇 프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서울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무슨 보도 포장 공사를 해야 돼. 가서 보면 다 호남이야.
구청에서 나오는 발주 따먹는 게 다 호남계사 오야지 십장들이요. 근데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광범위한 호남 혐오 있잖아요. 존재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감정이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그런 일반인들의 감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의 문제는 다른 거죠. 정치 세력이 그걸 악용을 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우파 성향의 생활인들이 반호남 정서를 강렬하게 갖고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정치 지금 뭐 최근 20년 정치에서 예를 들면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를 표방하는 정당이 노골적으로 반호남 정서를 불질른 적은 없어요. 노골적으로 한 적 없어요. 발언 자체를 안 했어요. 안 해. 그러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만개 네. 뭐였냐면은 내가 페북에다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답변은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 거예요. 저기 이 스스로 평소에 해왔던 말을 정치 어젠다로 할 수 없다는 자체가 이미 정책의 패배다. 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파 정당에서 노골적으로 하면 한번 한 적은 없다고 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쯤 말씀하신 광범위한 호남적이 혐오 우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파 시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호남 혐오 현상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걸 우파가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가? 나는 이용했다고 봐요. 아니 그럼 호남 사람들은 바보지네요. 왜 그런 광범위한 호남 혐오 정서를 아무 교과서에 둬서 그러니 아무 언론도 없는데 그걸 왜 스스로 자초했지? 이제 본인들은 그게 자초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했다고 생각하죠. 나 그 괴리를 더 좁히자는 거예요. 제가 저는. 보기엔 자초했는데. 그런 측면도 그렇게 색도 있어요. 예. 나는 그것도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예.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잖아 문제를 풀 수 있겠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이야기하다가 우파 내부에서 그 광범위한 호남 혐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는 우파 지식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나 엘리트들이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파가 나서서 지식인들이나 또 정당에서 호남을 뭐 혐오하자 그렇게 말하신 적은 거의 없죠. 하지만 방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편승했고 그러면은 우파 내부에서 저는 나만 해도 예. 광범위한 반호남 정서 하지 맙시다라는 얘기 안 해요. 예.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호남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특권층이네. 권력 다 갖고 있고 다 꿀물 빨고 있네. 근데 내가 왜 거길 나서서 권력을 이제 변호해줘? 가진 것은 이제 사실은 몇 년 안 됐잖아요, 호남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친북 종북을 옹호하네 수많은 사람들이. 네, 그건 근데 나도 내가 왜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성 안 하는데? 저는 그걸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파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 비판도 안 해요.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우파 지식인들이나 우파 엘리트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호남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광주 가서 한 이야기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 메시지는 혐오하지 말고 비판을 해라. 그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근데 우파는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력했고 동시에 그것을 편성했고 그래서 나는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혐오할 수 없고 혐오하는 사람은 비판 못해요. 내용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비슷하다기보다는 그거 비판과 혐오가 타겟으로 하는 호남의 어떤 특성 같은 거 있잖아요. 거의 동일한 것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판과 혐오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 감정이 비판 감정인데 혐오 감정인지 모르겠어. 그거 잘 모르시죠? 나는 모르겠는데 이를 다 징글징글 맞아. 호남의 몇 가지 성향에 따라서. 근데 DJ에 대한 몰빵, 근데 종북에 대한 몰빵, 친북에 대한 몰빵, 중국에 대한 몰빵. 근데 그게 나 징글징글해. 징글징글 할 수도 있으니까 나 그것을 감정의 어떻게 문제로 저렇게까지 몰빵하냐 이거야. 감정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파가 이겼습니까? 실패했잖아요. 내 감정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그래 당신들 DJ 종북 친북 중국에 몰빵하고 살아봐. 그러니까 언제까지 당신들 세상 가냐 보자. 이 감정하고 나는 그런 생각이야. 솔직히 말하면. 감정하고 정치 세력의 어떤 접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주영이 하시라고. 그렇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나는 바깥에서 모를 테니까 와꾸 짜서 안에서 근데 막 울부짖고 하는. 나는 내가 화상 말씀드린 것은 우파는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방식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호남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방식 있잖아요. 나는 안 통한다고 봐요.
내가 계속 나는 거꾸로 말하면 밖에서 호남을 포위 공격조차 제대로 안 한 거야. 아니에요. 나는 그것이 해왔고 나는 실패했다고 봐요. 그게 그래서 우파가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게 옛날에 호남을 포위 전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위 공격을 제대로 된 비판을 갖고 해야지.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당신들 그런 근데 식으로 그것은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 동네 가면 전부 네거티브 아이덴티티로 청소년들 그렇게 근데 해버리면 당신들 지금까지 애들이 제대로 크겠냐. 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비판은 있잖아요. 호남 내부에서 호남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네. 나 같은 경우는 호남 혐오에 대해서 있잖아요. 맞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진정성이 호남 사람들이 있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 진정성이 나는 있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을 할 만하다. 예. 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훨씬 효과적인 것은 호남 안에서 당연히 그렇죠. 예, 대립 전선이 만들어져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외부에서 포위 공격하는 방식으로는 내가 어렵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우파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 만든 주류잖아요. 한강 네. 개혁이 주역이고 이분들이 그래서 뭐다가 있다 보니까 주류 의식이 있잖아요. 있어요. 주류 의식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파들이 굉장히 어떤 뭐라 할까 이 트라우마,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는 게 관성은 주류 관성으로서 살아왔거든. 언행도 그렇고 호남에 대해서 막 까는 거고 욕하고 그런 것도 나는 주류 어떤 그 관성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지금은 나는 우파가 주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류에서 밀려났어요. 인정해야 돼요. 비주류예요. 잠깐만. 예. 이제 둘이 서로 언어가 많이 달라서 난 일단 우파 자꾸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우파라고 할 사람들 별로 없어. 그건 이제 어떤 퀄리티를 따지는 건데 나는 일단은 정치적인 것은 머릿속에 퀄리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진영을 먼저 빠져야 한다고 봐요. 대한민국에서 진영은 좌우로 나눠요. 일단은 크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를 대표하는 정치인 누구 있어? 없어. 허접하지만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이 다 우파 정치인들이죠. 그게 어쨌든 우파예요? 아니 뭐 대가리 속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는 아니, 진영이에요. 아니, 일단. 사기야. 지금 상태는 사기예요. 내가 미통당 가입운동 하지만 사기예요. 그러면은 그래 미통당 지금 빠찌들이 사기를 못 치는 이유는 사기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다행히 전부 당선 지역이 우파 성향, 보수 성향의 민초들이 있는 그렇지. 영남과 충청 도농 지역, 강원 도농 지역이어서 이 사기꾼들이 감히 사기를 못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바로 진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초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민초들은 이야기가 없어. 그냥 민심이야. 아니 어쨌든 그 민초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한 우파 지식인 없고요. 우파 언론 없고요. 우파 정치인 없고요. 우파 성향, 보수 성향, 민초만 영남과 충청과 강원과 수도권 일부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쪽의 문제는 진영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정치 세력, 정치인이 없다고 지적하시는 건 맞는데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표심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파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죠. 우파 시민들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민초들이 있어. 민초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초가 수준이 꽤 있대요. 근데 네. 그 민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호남 뭐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민초 중에 그런 걸 표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상대가 많죠. 예. 근데 지금은 근데 이제 많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우파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좀 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고 변화된 상황에 난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로는. 그래갖고 아마 나는 지금 이 세뇌 탈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도 나가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욕이 어마어마하게 달릴 안 거라고. 들어와요. 내 개런티 할게. 별로 안 들어와. 그래요? 예. 나는 내가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이쪽 세뇌 탈출 우리 시청자님들은 메인스트림 전혀 안 그래. 한번 그래요? 내기할까요? 모르겠어요. 네. 내가 그동안에 몇 번 우파 채널에 나갔는데 나로서는 이런 내용이 비슷한 이런 내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우파적인 입장에서 그래도 호남에 대해서 이어진 식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그걸 달려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번에도 나는 뭘 가지고 비판을 했냐면 펜앤마이크에서 있잖아요. 아니 펜앤마이크 그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요. 네. 유튜브가 아니라 네. 그 사이트에서 이제 기고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5.18 특별법을 비판을 했어요.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네네. 5.18 특별법을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5.18 특별법을 해서 오히려 호남이 욕 얻어먹고 호남이 영원한 고립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양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과 출판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네, 거기 이제 입에 자꾸 채우자는 거 5.18 특별법이지. 그러니까 5.18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그런 그런 가치들인데 헌법적 가치죠. 5.18을 내세워서 이것을 가로막고 입에 재갈을 치우겠다는 것은 5.18과 호남이 영원히 고립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최소한 좌파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우파 시민들은 나는 공감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근데 무슨 댓글이 달렸는지 아세요? 되게 짐작가는데. 어떻게든 호남을 그 고립을 피하게 하려는 그쪽 출신 지식인의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는 그런 발언 자체가 있잖아요. 호남을 위해서 실드 쳐기 위해서 호남이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발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아주 비아냥짝으로 조롱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맞습니다. 나는 호남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분리돼 나갈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선생님은 호남이 대한민국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봐 걱정이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글을 다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텔레 마이크에서 아예 댓글을 차단을 해버렸더라고. 그래서 안 보여 댓글이. 근데 나는 우파에 지금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득력이 있겠냐고요. 여보시오. 예. 주동지. 예. 나 같은 사람 보고 설라디안이라 그러고 빨갱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귀여워. 선생님은 나는 귀엽다고. 선생님은 저기 뭐냐 한국인도 아니고 나는 귀여워. 그냥 지구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호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요. 그걸 아셔야지. 상처를 받으면서 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서 어떻게 훈련이 되냐면은 좌파로서 훈련이 돼가는 거예요. 아니야 안 그래. 그건 안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결과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호남이 저 지경으로 간 게 바깥으로부터의 압박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내적인 요인도 있어요. 내적인 요인이 특히 DJ의 노선과 직결돼 있는 문제예요. 아니 그건 다도 인정. 어느 정도 인정. 예, 그다음에 북한이 퍼뜨린 그래서 그게 무려 DJ 집권. 나 DJ의 최대의 공적은 정말 자기가 2,000명에서 5,000명 죽었다고 믿고 천지사방 땅을 다 파헤쳤잖아. 그래서 DJ의 최대의 공적은 광주 때 죽은 분들이 한 200여 명 이짝저짝이다라고 숫자를 확정시켜 준 게 내가 DJ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시간 되면은 저기 어디야 그 동작동 국립묘지 가서 술 한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2,000에서 5,000명 죽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새는 5월가 안 부르지만 금남로에 흩뿌려진 따리리리 띠리띠딘 80년대에는 그거잖아. 80년대에는 나도 그걸 믿었었으니까. 나도 그랬고 몇천 명이 거의 공식화된 이야기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광주 사람들이 옛날의 기억이 자기들이 10년 동안 DJ가 그 위대한 업적을 세우기 전까지는 10년 동안 5,000명에서 3,000명이 죽었다라는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았다라는 기억을 고백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 많은데요? 나는 기억하잖아요. 아니 그게 현장에서. 그건 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트라우마는 그 북한제 트라우마거든. 북한이 퍼뜨린 거라고요. 그거하고 DJ가 지금의 광주의 토대가 된 거야. 광주 정치 심리에. 우리가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돼. 바깥에서부터 나는 하여튼 그 광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나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근데 이제 둘 중에 어떤 방식이 이거 둘 중에 하나다 말하는 거 다 보면 답이 안 나온다고.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여기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 거의 답 없는 지역에 가서 고군분투하시는 거 아니오? 내가 아니 저기 그 소리를 내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많이 듣는 줄 아세요? 내가 만나는 분들이 이제 주로 그래도 거기 그 미래통합당 있잖아요. 원래 활동하셨던 분들을 많이 만나고 광주에서. 그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답 없는 지역에서 고군분투 하시느라고 정말 욕보십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해봤자 소용없어. 아니요.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싸움은 누가 며칠 전에 뭐라 그래. 내가 벌컥 화를 내면서 싸움을 이기는 싸움만 하냐 너는.
이제 그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봤자 안 되니까 너무 그냥 그 헛심 쓰지 말고 전라도 말로 헛심 쓰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중요한 역할인데 내가 권하면 이거 저 우남 이승만 전략을 써야 돼. 뭐 어떤 겁니까? 우남은 당신의 노력에 의해서 당신의 노력만으로 독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혀 안 봤어요. 야. 상황이 무르익어야 독립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근데 그 상황이 무르익어서 결정적 계기가 올 때까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그 씨앗론이라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해. 그거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어느 정도 간단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하자. 예, 그거야. 나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그럼 뭐 깨갱하고 그냥 큰절 하는 거지. 나도 그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핫심 써봐 쓰지 마시오. 해봤자 없어 하는 분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2번이나 3번 더 국회의원 선거 나온다 그래서 당선권 가까이 갈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난 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건 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나는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의 가치 지향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삶의 의미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그래서 여기가 내 고향인데 예, 내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그냥 이상한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한 무더기로 몰려갖고 막 이상한 행태냐 정치적으로 그것도 있고, 이 얘기잖아. 결국. 호남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는. 뭐 그것도 망하지는 않을 텐데. 망하지 않을 텐데 하여튼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고생할 거야, 고생할 거야. 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예.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이를테면은 대한민국에 완전히 이번에 민주당이 휩쓸었잖아요. 예.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호남화 현상일 수도 있다. 나는 이게 좀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게 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건 막으려고 그러면 나는 아까쯤도 말했지만 현재 문재인 정권이 좌파와 호남의 결합이고 실은 좌파보다도 호남이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파한테 기지가 되고 있고.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자면 저 이제 세뇌 탈출 항상 백모 입장 그런 건데 지금 미중 전쟁이 문명사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가 무력화되고 있고 그것이 드디어는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해방이 한 1년 안에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나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지금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럴 때는요. 싸움이 몰릴 때는요.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난 저기에다 총을 쏜다. 롱샷을 해야 돼요. 표적을 따라가면서 쏴가지고는 표적이 저기 있으니까 저기 쏘고 여기서 그래서는 죽어요. 사냥을 할 때 길목을 지켜야지. 길목을 지켜야 된다. 동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동물이 올 장소를 목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얘기예요. 호남을 뒤집는다. 호남의 정치 심리, 사회 심리를 뒤집는다는 그런 거대한 작업이잖아요. 그것도 현장에 들어가서 거의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요즘 인터넷 용어로 갈아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냥 나는 이제 나를 갈아 넣으러 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좋다 이거야. 그럼 제가 충고해드리고 싶은 거는 상황의 변화가 그렇게 올 거라고 전제를 하고 길목을 지키셔라 이거야. 길목에서 올무를 어떻게 짜야 되고 안 그러면 번아웃이 너무 심해. 지금 6학년 아니요. 그렇죠. 나도 6학년이거든. 우리 때가 30대랑 달라. 다르죠. 번아웃 때문에 못 견딘다고. 내가 그러니까 소진돼 버리면 사람이. 이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확실히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오늘 하여튼 세뇌 탈출 그 시청자분들이 욕 바가지로 먹는 거 아닌가? 아니 전혀 안 먹어. 전혀 안 먹어. 우리 AD 이렇게 쭉 보지만 우리 욕 먹을 것 같아요? 욕 좀 먹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전혀 내가 세뇌 탈출 그 시청자들 성향을 모르는 게 아닌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오셔. 조만간에 서울 올 때마다. 그래서 둘이 지금 광주, 전남, 그다음에 전북, 제주까지 같이 해서 지금 서남 자유시민본부 만드시려고 그러죠. 국자연이랑 같이. 국자연 멤버로. 저는 이제 그 당은 소속 당은 이제 아직도 미래통합당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가셔. 서구가 이제 지역 조직위원장인데
원래 출신이 그 시민단체 출신이고 그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특히 우리 우파에 뿔뿌리 조직이 많이 약하잖아요. 예, 예. 이걸 활성화하고 강화시키는 작업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하신 부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연대나 이런 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호남은 이 요구가 더 절실해요. 워낙 없으니까 이 풀뿌리가. 네, 내가 아까 제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제주 특별히 잘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제주가 스프링보드가 될 수 있어요. 거기 호남이랑 맥이 통해요. 그러니까 여기 네. 호남이나 뭐 제주도는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굉장한 외로움과 야, 그런 분들이 그런 걸 많아. 느껴요. 예, 예.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예, 예. 눈치 보여서 호남에서 굉장히 뜨거운 분들이 예. 숫자는 많지 않은데 제주도 그래요. 제주는 예. 뭐 숫자도 꽤 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제 특히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냐면 4.3 때 우리 집안이 빨갱이들한테 죽었는데 세상에 바뀌어서 우리가 가해자가 돼 있네.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로 깔려 있어요, 제주에.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 호남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주도 그럴 거라고 네.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하고 네.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그 분위기 때문에 네, 눈치 보는 눈치 거예요. 보여서 뭐하는 제주 걸까? 4.3 기념관 가면 예. 학살 제노사이드로 규정을 해놨잖아, 예. 4.3을. 그러니까 이게 임금 민기는 당나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식의 가라도 뭐가 필요한 있잖아요. 이게 예. 답답함. 아까 전에 내가 말 들었는데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유세장에 쫓아온 분들이 있어요. 글쎄. 내가. 근데 이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돌아버리겠다. 그렇지. 이게 검은 게 하얀 거가 돼 있고 하얀 게 검은 거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 너무 일방적이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도 예. 못 하고 예. 환장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못 한다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그런 스트레스를 거잖아요. 주죠. 예,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동창회를 간다지 그래도 있잖아요. 말을 못 꺼내고. 제가 저희 요새 22살 뭐 21살 여학생 애들이 연락을 해와. 아 그래요? 광주, 아 그래요? 전북. 이 친구들 돌아버리겠다는 거야. 맞아요. 그거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유세 때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답답하면 쫓아와서 이야기를 해주겠어. 시청자님들께서 오늘 우리가 상당히 많이 그 검열을 해서 둘이 투닥거린 것 중에 좀 살벌한 것들은 많이 제꼈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거 보고 야, 저 백모랑 저 주 선생이 저 정도까지 투닥거리면서 사냐 저 나이에 하고 재밌는 오늘 재롱을 보셨어. 아니 다 보여주세요. 나는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나뭘못 할만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백모를 욕을 해. 아 그렇지. 거봐 손님 불러놓고 말 끊으니까 그렇지. 아니 내가 욕을 먹을 것 같은 내가 하여튼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 심정 답답해하는 심정 예, 그리고 막 그 고립됨 심정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 심정이 너무 와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예, 예. 미미하고 제가 힘이 약하지만 그런 걸 예. 좀 만들어 놔야겠다는 그런 절실함은 느끼고 있습니다. 요구 같은 것.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실까요? 아이고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옛날에 이 그 소위 운동권들이 있잖아요. 막 치열하게 싸웠던 그 기억이 무뚝무뚝 그래서 이게 있어.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지 작풍. 작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모택동 중국 공산당 용어잖아. 작풍. 내가 작풍은 똑같다. 내가 저기 가끔 가다 이야기다 보면은 백모 선생님 이야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백모 선생님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몰라요. 그 양반은 옛날에 좌파일 때는 좌경 맹동주의든 요즘은 우경 맹동주의. 아, 맹동은 아니야. 아, 맹동은 아닌데. 맹동 아니야. 옛날에도 맹동 아니었고 지금도 맹동 아니야. 나름 어쨌든, 전략과 예. 나름 하여튼 과격. 과격이라기보다 이제 그 선명 선도 투쟁이죠. 항상. 원래 그 노선을 대표하는 분 예, 아닙니까? 선명 선도 투쟁. 선도택. 예, 하여튼 오늘 이야기가 즐거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